하루에 물을 한두 컵만 마시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40년차 내과 전문의 박상철입니다. 40년간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물 부족으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가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실신에 무척 놀라셨죠?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 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물어봤더니 하루에 밥 먹을 때 반 컵 정도만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로 지내고 계세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단순히 갈증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물 부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 1.5리터 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지식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60%가 바로 물입니다. 마치 자동차에서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처럼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5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 혈액의 주성분으로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에 운반합니다. 둘째, 체온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항상 36.5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독소와 노폐물을 소변과 땀으로 배출시킵니다. 넷째, 관절과 장기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각종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2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체내 수분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70%가 물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60세 이후에는 5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마치 포도가 건포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뇌에서 보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 체계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물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탈수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어서 혈액이 꿀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펌프질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마치 걸쭉한 꿀을 빨대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끈적한 혈액 속에서는 혈소판들이 뭉치기 쉬워요. 이 혈소판 덩어리가 바로 혈전인데 이것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인데 혈액량이 줄어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물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앞서 말씀드린 73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소 물맛이 싫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밥 먹을 때만 조금씩 마셨어요. 여름철 더위에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의식을 되찾으신 후 저는 할머니께 물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은 하루에 1.5리터씩 나누어 마시고 계시는데 혈압도 안정되고 변비도 해결되셨어요. 할머니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으신데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다고 일부러 물을 적게 마셨어요. 그런데 탈수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졌고 소변이 진해지면서 신장에도 부담이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는데 검사해보니 경미한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만약 계속 물을 적게 마셨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지금은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당뇨와 혈압을 함께 관리하고 계세요. 세 번째 사례는 77세 이영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에 못 가시고 배가 항상 더부룩하다고 하셨죠? 변비약도 먹어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도 물을 거의 안 마시셨더라고요.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다 보니 변이 딱딱해져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비가 해결되셨어요. 할머니께서 40년 된 변비가 물만으로 해결될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어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수분 섭취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30에서 35ml의 물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1.8에서 2.1리터, 70kg인 분이라면 2.1에서 2.4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을 고려해서 조금 줄여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물로 1.5리터 정도는 마시시고 나머지는 국물이나 차 등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여름철이나 운동을 하신 날에는 조금 더 마시시고 겨울철에는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조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탈수로 인한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탈수 증상으로는 입이 마르고 소변 색깔이 진해지며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팔뚝 피부를 꼬집어서 3초 이상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탈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중기 탈수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고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심한 탈수 증상으로는 혈압 저하, 빈맥, 의식 저하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만성 탈수가 지속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째,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끈적해진 혈액에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탈수 상태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끈적한 혈액을 밀어내느라 과부하가 걸리면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소변이 농축되면서 칼슘이나 요산 같은 물질들이 뭉쳐서 돌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 요로 감염이 자주 생깁니다. 소변량이 줄어들면 방광과 요도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다섯째, 변비가 만성화됩니다. 대장에서 과도하게 수분을 흡수해서 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요. 심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 1.5리터 물을 쉽게 마실 수 있을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컵으로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200ml 컵 기준으로 하루에 7에서 8컵을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후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식사 후 한 컵, 오후 중간에 한 컵, 저녁 식사 후 한 컵, 잠자기 2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누어서 마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00ml 물병에 물을 담아서 하루에 3번 다 마시면 1.5리터예요. 물병에 시간을 적어 두시면 더 쉬워요. 네 번째 방법은 알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물 마실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식사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밥을 드시기 30분 전과 식사 후 30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식사 중에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방법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물맛이 싫으시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를 넣어서 드셔도 돼요.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고요. 단,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이뇨 작용을 하니까 물 대신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일곱 번째 방법은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잘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시면 좋아요. 여덟 번째 방법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물 마시기 목표를 정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세요. 물을 마실 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둘째, 식사 중에는 피하세요. 유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세요. 셋째, 잠자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깨실 수 있어요.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물을 마시시고 그 이후에는 조금만 드세요. 넷째,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다섯째, 심장병이나 신장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섯째,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면 더 신경 써서 마시세요. 이뇨제는 체내 수분을 빼내는 약이니까 탈수가 되기 쉬워요.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음료들도 알려드릴게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같은 무카페인 차는 물 대신 마셔도 좋아요. 하지만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세요. 우유나 두유도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지만 칼로리가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과일 주스는 당분이 많으니까 물 대신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차라리 과일을 직접 드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나 단 음료는 피하세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 때문에 이뇨 작용을 하니까 물 대신으로는 부족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어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이 묽어져서 심장이 펌프질하기 쉬워지고 온몸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요. 둘째, 혈압이 안정됩니다. 혈액량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혈관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셋째, 변비가 해결됩니다. 대장에서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어서 부드러운 변을 볼 수 있어요. 넷째,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세포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피부 탄력이 좋아져요. 다섯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어서 머리가 맑아져요. 여섯째,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활력이 생겨요. 일곱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독소가 잘 배출되고 세포 기능이 향상되어요. 여덟째,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노폐물이 잘 걸러져서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데는 보통 3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 수 있지만 2주째부터는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3주째가 되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되고 4주째부터는 완전한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못 마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물 마실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물병을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정기적으로 소변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하고 진한 노란색이면 물을 더 마셔야 해요. 거의 무색에 가까우면 적당히 마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음식 없이는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며칠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만큼 물이 우리 몸에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탈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컵으로 7에서 8번만 나누어서 마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어요.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변비,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시간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셔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백세의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